구체적인 내용 지금 보면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통령실 공직경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조작 기소를 총지휘하고 설계한 자는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현황은 물론 향후 계획까지 대통령실에 일보 형태로 보고했습니다.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막장극이 조작 기소의 본질입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가져와서 증인이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증인 김태우 증인은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청와대 안보실에 지침을 하달받아 요거는 직접 쓰였습니다. 신속하게 특검을 발족시켜서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건 미룰 사안이 아니다. 죄는 없지만 기소됐으니까 재판받아라. 뭐예요? 어떤 경우에 공소 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 원재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정을 마쳤는데요. 지난달 20일 첫 전체회의를 연 이래 41일 만입니다. 그동안 의혹과 짐작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윤석열 정권 검찰의 각종 조작 수사 기소 실체를 다각도로 파헤친 건 이번 국조의 독보적인 성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형량 봐주기 그리고 주변인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주범 진술을 해유 압박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죠. 또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이 우리 목표는 하나 이런 말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진술을 강압했다. 이런 진술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정됐던 법 왜곡죄의 구속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재창희형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압수조서에 입건도 안 된 이재명을 피의자로 기재하는 등 정치검사들의 각종 증거 문서 조작 정황도 여러 드러났죠.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 재창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녹취록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이게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지금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강백신 어미준 검사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어디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들이 조작한 게 아니라 속기사가 애초 잘못 작성한 것처럼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나 금방 들통이 납니다. 유공희 증인, 검찰에서 속기사 맞으시죠? 네, 전에 일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들린지 좀 알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들립니까? 지금 듣기로는 재창형이라고 들립니다. 그러면 속기 하실 때 이렇게 들리면 뭐라고 푸십니까? 뭐라고 적으세요? 전 들리는 대로 적습니다. 들리는 대로 적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기수사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장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로 바뀌면 이거 속기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저희가 녹취록을 작성할 때 그냥 음성 파일 받아서 그걸 그냥 작성을 하는 거라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군가 재창형을 실장님이랑 바뀌라 이런 제안은 못 받으신 건가요?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속기사님은 재창형 들리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검찰에서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애초 이 녹음 원본인 정영학 녹취와 대장동 1기 수사팀 녹취에는 이 부분이 들리는 대로 재창희형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권 들어 구성된 2기 수사팀 녹취에선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변조돼 기재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장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을 가리키는 건데요. 정진상을 고리로 이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엮기 위해 2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출범할 특검 수사를 통해 정말 속기사에 대한 압력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바꾼 것은 아닌지 변조 경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변조하고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고 관련자들을 협박해서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조리 법의격제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의 행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조작 수사의 지휘부 역할을 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표적 삼은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구체적 지시까지 내렸음을 말해주는 증거, 증언이 청문회를 통해 잇따라 나온 겁니다.
28일 열린 국정조사 마지막 종합청문회에선 검찰이 대통령실에 직접 대북송금 수사 상황을 문건으로 정리해 매일 보고했다. 이런 초대형 폭로가 터져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이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상황을 일상적으로 보고받고 챙겨봤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뿌리째 흔든 대형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아 제1야당 대표 제거를 위해 움직인 하청 수사기관에 불과했다. 이런 점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쪽짜리 대통령실 보고 문건을 직접 들고 나와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따졌죠.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지금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경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전 비서관님, 대통령에게 직접 이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금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의 일일 상황 보고라고 돼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 사항, 향후 조사, 증거 분석 일정, 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이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정점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자, 영상을 좀 하나 틀어볼까요?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우리 신동욱 의원이 한 건 했어요. 박상용의 입을 통해서 수사 현황이 부장, 차장, 지검장, 그다음에 대검 총장까지 다 보고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청문회장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서 유증을 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형사기획관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지검의 현안 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일보라고 했답니다. 워낙 중대한 내용이라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개별 수사 내용에 대해 이런 식의 일일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뿌리내린 사회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정부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답을 했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검에서 대통령실에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는 정도에 그쳤지 그걸 갖고 대통령실에 저희들이 따로 보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러나 평생 수사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 치하에서 이런 상식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민생과 국정을 내팽개친 채 수사기관과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정력 제거를 위한 사냥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국정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윤석열은 아침 11시에 출근해가지고 술 먹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보고받고 이재명 수사 상황 어떻게 됐느냐 이 내용만 점검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 등은 충성스러운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죠. 배우는 윤석열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은 당선 직후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법무부, 검찰청, 감사원, 금감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신속히 장악했습니다. 윤석열이 지시하면 즉각적인 고발이 이루어졌고 윤석열이 지시하면 수사 내용이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수발을 정치 검찰이 들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뒤집는 일에도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 군 현역 장성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안보 분야 신복이었던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조항에 대한 판단을 유지한 군 보고서 관련 대목에 직접 줄을 긋고 즉석에서 월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발표토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증인, 이 문건 생각나시죠? 이 보고서? 네.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비서관이라든지 국방 담당 차장이 아닌 김태호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호가 직접 수정하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호가 찍찍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김태호 지시로 국방부 입장을 바꾼 뒤 검찰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숨진 공무원의 월북 정황이 없는데도 월북으로 몰아갔다. 전면적 수사에 나섭니다. 그 결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당시 실세였던 김태호 1차장이 직접 문건을 고쳐주며 국방부의 입장 변경을 압박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당연히 김 전 차장이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죠.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강압적으로 줄까지 쳐가면서 빨간펜 선생님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김태호 전 차장은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국방부 보도자료 가져와서 증인이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태호와 김성구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김성구 사단장은 28일 종합청문회에 다시 나와 거듭 자신의 증언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우 증인은 그런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고 펜도 든 적이 없다라고 하고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청와대 안보실에 지침을 하달받아 요거를 직접 쓰셨고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복귀해서도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안보전략비서관실에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호 증인이 하는 얘기로는 최초 입장이 월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시 최초 입장이 월북 수정이 맞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 입장을 김태호한테도 상의를 했고 다만 김태호가 이런 입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자료를 직접 수정했던 거죠. 네, 보도자료 뉘앙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배경의 발표와 연계해서 국방부가 최초에 월북으로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혼선을 냈다는 것을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배경과 연계해서 월북을 확인할 수 없음을 표현도 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수정하는지 아직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탁선한 부분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삭선, 줄을 그어 문구를 지우고 수정했다. 이런 사실을 2번이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담긴 문서를 마음대로 뜯어고친 직권남용, 호의 공문서 작성 혐의에 더해 위증으로 자신과 대통령실의 개입 사실을 감추려 한 건 아닌지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임명한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다른 누구도 아닌 김규현 전 원장 입에서 나온 증언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이를 가리킵니다. 윤석열의 국정원장 김규현이 박지원 국정원장들을 고발합니다. 서해 사건 관련해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서해 사건 관련한 SI 첩보들을 삭제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삭제라는 지시를 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대통령께서 그것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자, 이게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번 국정조사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 자료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메모예요. 김규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시하게 되어 박지원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자료에는 대통령 보고본, 고발 지시 이런 김 전 원장의 자필 메모가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고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음을 말해줍니다. 이런데도 김 전 원장은 지난 21일 국조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고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했다 이런 해명을 덧붙였는데요.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의견 교환은 의견 교환이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정원장이 그러한 방향이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고발로 최종적인 결정을 행정적인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발하도록 밑에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본을 들고 가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하는 말은 곧 지시다. 이런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전 원장 자신도 고발 지시 이렇게 분명히 적어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의견 교환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민주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같은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하는 말을 지시가 아니고 하나의 의견 교환 이렇게 받아들일 간큰 부하가 존재하긴 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경로한 윤석열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김 전 원장이 이제와 뭐라고 토를 단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까지 지시하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임 정권과 정적 사냥을 기획 지휘했다. 이런 사실을 가리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조작 기소를 총지휘하고 설계한 자는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이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에서 전임 정부 안보라인을 직접 고발 지시한 것은 윤석열이었고 대통령 안보실이 주도해 입장 번복을 추진했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 현황은 물론 향후 계획까지 대통령실에 일보 형태로 보고했습니다.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이 벌인 막장극이 조작 기소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집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누나가 현금으로 사줬다. 그야말로 기막힌 우연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멘토이죠.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의 소개로 이뤄진 계획된 결탁이다. 이런 증언도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2011년 상황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조영과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총수 이과장이 하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인데 이 박영수를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11년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또 궁금한 거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요. 이건 네. 뭐냐면 김만배와 윤석열이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고 사막에서 바늘 찾는 정도로 이 우연의 일치이거든요.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나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론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사주셨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2011년도 일은 박영수 고검장께서 다 당시에 데리고 계셨던 검사님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영 대표가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박영수, 윤석열, 조영 봐주고 그 집 사주고 박영수 연결해주고 그 혜택은 윤석열이 보고. 이 일은 직접적인 조작수사 기소의 사례는 아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작수사 기소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심리적 기제의 맹아가 이미 이때 싹튼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영수가 변호를 맡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주며 대장동 사건의 불씨를 살려둔 게 바로 윤석열 본인이다. 이런 점을 말해줍니다. 또 대장동 주범인 김만배 씨와 윤석열이 박영수를 고리로 윤석열의 부친 집을 사고 팔면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 그간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깊숙이 관여된 이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묻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그토록 이재명을 엮으려 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등 언론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였죠. 이 또한 자신의 원죄를 감추기 위한 윤석열의 본능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번 국조에서 나온 수많은 증언은 모두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 기소의 정점에 윤석열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조작수사 기소가 검찰과 권력기관을 손발 삼아 전방위적으로 저질러졌음이 분명해진 겁니다. 이제 관심은 국조로 밝혀진 조작수사 기소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조작기소 실체를 규명할 특검법안 30일 날 발의를 했죠. 이번에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모든 나온 이 조작에 대한 것들은 신속하게 특검을 발족시켜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건 미룰 사안이 아니다. 또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특검을 바로 발족시켜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는 특검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검찰의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작수사 본안 사건인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셈입니다. 과거 최상병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것을 원용한 것인데요. 애초 검찰이 조작수사 기소로 터무니없는 잘못을 뒤집어 씌운 사안이라면 기약 없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원인에 해당하는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신속히 중단시키는 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죄는 없지만 기소됐으니까 재판받아라. 왜요? 죄가 없는데 조작 기소한 검사 처벌하고 죄가 없는데 기소된 피해자는 재판을 취소해야지. 그렇죠. 따라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정의를 훼손한 것이다. 이런 비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애초 잘못을 저지른 행위자인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외관상 이해상충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경우에 공소 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소 취소에 해당하는 기준을 특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조작 기소의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공소 취소를 미리 염두에 두지 말고 조작 수사, 기소 전모를 한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규명한다. 여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정권의 조작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직접 정점이 돼 국가수사기관과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벌인 위중류의 국가범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상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으며 총지휘를 맡았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벌어진 권력기관 주도의 조작 행태와도 차이가 납니다. 그 실체와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 단죄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